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최근에 끝난 그 영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며칠입니까? 6월 7일입니까? 6월 7일. 6월 7월 6일. 7월 6일이죠. 7월 6일 토요일 날 이게 영국 총선이 끝났습니다. 조기 총선을 실시했죠. 조기 총선. 그 슈넥 총리, 보수당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결정하고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뭡니까? 어쨌든 뭐 기본 5년 임기인데 이게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먼저 이게 뭡니까? 영국의 총선 결과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뒤에 이게 배경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영국 지도를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이게 노동당이고 이게 뭐 파란색이 짙은 파란색이죠. 이게 짙은 파란색이 블루 칼라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황토색이라 합니까? 이게 뭐, 색깔을 제가 잘 이게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황토색처럼 이런 누런 색깔이 이 자유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들이 쭉 있는데 한 15개 당입니까? 15당으로 지금 세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이 굉장히 많고, 의회 의석을 한 석 이상 차지한 당은 실제로 당은 더 많겠죠. 의회 의석을 한 석 이상 차지한 당은 어쨌든 15개 정도 됩니다. 이 지도로 오른쪽에 이게 지오그래피컬 맵이래고요. 그 지역상, 그러니까 뭐 이게 지형을 나타내가지고 정확한 현재의 뭡니까,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의석을 차지한 거로 보면 빨간색이나 파란색 그렇게 뭐 특히 뭐 이렇게 스코틀랜드나 이게 아일랜드 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파란색 색깔로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포용해 보면 똑같은 한석이라도 지역을 뭡니까 이게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구분하다 보면 이렇게 경상도에는 저 시골 쪽 이게 농촌 쪽으로 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지만 한석이죠, 한석. 똑같은 한석입니다. 도시에 뭐 땅 크기를 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뭐 작지만 의석수로 비교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의석수를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있고, 이렇게 헥스맵을 해가지고 이퀄 에리 해가지고 한석당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나타낸 이 지도를 보면 헥스맵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뭡니까 이 의석수를 알 수가 있죠. 2024년 올해 뭡니까 며칠 전에 끝난 이 선거 결과를 보면 빨간색이 압도적이죠, 압도적. 파란색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파란색 이게 보수당이랬죠, 보수당. 거의 없고, 그래서 좀 더 수치적으로 이렇게 총선 결과를 보면은, 뭡니까, 노동당이 411석을 얻었고, 보수당이 121석을 얻었습니까? 자유민주당이 72석을 얻고, 그 밑쪽으로 가면 10석 이하에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3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노동당과 보수당, 자유민주당인데, 그런데 노동당이 뭐 과반 이상입니까? 3분의 1을 차지했죠. 3분의 1. 압승을 했습니다. 뭔가 대한민국의 이번 총선 결과와 거의 뭐 야당이 거의 압승을 한 거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더 이 변화를 보면은 올해 2024년에 의석수 변화를 보면은 1834년 이후 보수당 창단 이후에 최악의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그러니까 1834년에 보수당이 창당이 되었는데 그 역사 이래로 뭐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당이 플러스 209석이 증가했고 지난 총선보다도 그 다음에 보수당은 마이너스 244석, 44석, 244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61석이 늘었고요. 근데 이번 그 뭡니까 조기 총선은 왜 실시되었냐고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슈넥 총리가
그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유는 뭐 패하는 것이 질 것이 뻔한데도 이번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가장 작게 질 수 있는, 가장 최소로 참패할 수 있는 시기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 보수당이 가장 걱정한 그 이슈는 뭐 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제3당으로 가느냐 2당을 간신히 유지하느냐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정한 것이 이번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총선을 가장 적절한 때다 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데요. 아마 그 프레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2당을 유지했으니까요. 자유민주당이 뭡니까? 보시다시피 72석으로 보수당 121석에 비하면 뭐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보수당의 전략이 주요했다고, 한편으로는 주요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우려했다는 게 3당으로 추락하지 않느냐는 걸 가장 우려했다고 하는데, 슈넥 총리가 그거에 비하면 조기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2당을 유지했다는 것은 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죠. 이렇게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패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의 조금 선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뭐 영국의 선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영국에 대한 총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임기 의회법이라 해가지고 2011년에 해가지고 픽스드 텀 팔리먼트 해가지고 이 법에 해가지고 매년 5년마다 이게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기가 5년이라는 거죠. 5년 되면은 자동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이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조기 총선이었죠. 조기 총선의 경우는 정부가 신임을 잃거나 총리가 조기 선거를 요청하고 하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이게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슈낙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한 거죠. 총리가 조기 총선을 요청하고 하원이 승인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 정부가 신임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데, 그 신임을 그러면 어떨 때 잃는다고 보고 이렇게 뭡니까 규정하느냐 하면은, 신임 투표에서 정부가 이게 정부를 구성하는 신임을 묻는 투표에서 패배했거나 주요 법안이 부결되었거나 야당의 불신함이 가결되었을 때 정부가 신임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 영국의 총선은 조기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쨌든 노동당이 압승을 하게 됐죠. 이번 노동당이 정권을 찾아온 데는 14년 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거고요. 이 정권 잡은 게 뭡니까? 노동당 대표가 키어 스타머라는 분인데요. 키어 스타머는 뭡니까? 이 나이가 올해 61살입니까? 정확하게 1962년 9월 2일생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자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베리스타인데 이게 커피 다루는 전문가인 바리스타가 아니고 베리스타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법을 다루는 변호사이고, 이분의 직업은 어쨌든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이죠. 정치인인데 노동당 대표였고 2020년에 노동당 당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한 사항은 검찰총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노동당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총장 이분도 총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한 분 계시죠?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노동당 대표 될 날이 올까요?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슈를 다룬 게 딴 게 노동당의 압승인 이유도 있지만, 이 압승을 이끌은 분이 검찰총장 출신이었다는 거죠. 검찰총장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키어 스타머. 조금 이따면 제가 이분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번 총선에 내건 뭡니까? 이게 매니페스토, 공약 이런 것들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있겠죠. 주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의 대표적인 게 My Plan for Change입니다. 변화를 위한 나의 계획이 뭐냐. 변화를 위한 나의 계획. 이번에 노동당의 승리의 포스터에 보면은 변화입니다. Change.
그동안 14년 동안 보수당이 한 그 정책에 정부를 이끌어나간 실책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바꿔보자는 거죠. 체인지 바꿔보자. 그 결과 승리를 했고 이 키어 스타머의 변화를 위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우리 또 도우미 챗 GPT에 갖다 붙여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변화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가 끝없는 보수당의 혼란을 멈추고 영국의 모든 가정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상황을 중단할 기회입니다. 자,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혼란들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멈추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어쨌든 영국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예. 끝없는 보수당의 혼란을 멈추고 영국의 모든 가정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상황을 중단할 기회다. 이번 선거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번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실정을 멈추기 위해서 뭡니까? 압도적인 야당의 표를 몰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멈추고 있습니까? 멈추고 있지 않죠. 멈추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지난 14년 동안 우리를 점점 더 불안정한 세계에서 더 취약하게 만든 일련의 아이디어를 끝내는 순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렉시트 같은 거죠. 유럽의 체계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돌발적으로 뭐 영국 자체의 경제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워졌죠. 14년 동안 점점 불안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느낌이 오는 게 저희 나라 어떻습니까? 불과 2년 했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에도 이렇게 정말 진짜 남은 3년도 길다고 이게 느끼면서 지금 탄핵에 탄핵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130만 건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14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보수당이 하는 실책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끝내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문구를 내건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국가 재건 작업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의 노동당 당수 대표가 한 세 번째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 예?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노동자들의 이익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고 후퇴했는지 지금 대변하는 말이죠. 14년 동안. 예? 그걸 다시 재건하는 것이라는 거죠. 계획이. 검찰총장 출신의 노동당 대표가 이 공약의 세 번째에 다시 노동자들의 이익을 봉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이익을 재건할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니, 노동당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에 뭐 검찰도 출신 민주당도 있고 할 수 있죠. 뭐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일하시려고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도 많고 한데 검찰총장 출신이 노동당 당 대표가 돼가지고 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외친 자기 공약 세 번째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세의 내용을 보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배경 한문으로 봐주시고 제가 챗GPT에서 번역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 첫 번째가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위한 그 노동당의 바로 되자마자 할 첫 번째 조치들인 거죠. Labor's first step. first step이 뭐냐? 변화를 위한 게 이 6가지를 제안했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NHS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다. NHS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려봅니다. 어려보면 대기 시간, 영국은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무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국경 보안사령부 출범하겠다. 지금 유럽은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국경 문제가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은 느낄 수 없는 유럽의 문제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게 대한 새로운 국경 보안 사령부를 출범하겠다. 네 번째, 그레이트 브리치트 에너지를 설립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상세히 이렇게 뭡니까 좀 더 큰 제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한 문구를 이렇게 웹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에너지 요금을 영구적으로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거물들에 대한 유사세를 부과하여 유사세 기름 유자죠. 기름세를 부과하여 공공 소유의 청정 전력회사 그레이터 브리튼 에너지를 설립하겠다. 그야말로 뭡니까? 국가 소유의 에너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에너지를 낮추겠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유화되고 민영화되면 에너지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당장은 석유 및 가스 건물들에 대해서 유사세, 기름세를 부과해가지고 이 세금을 부과한 거로 가지고 청정 공공소유 뭡니까?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의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에서 다 팔아먹고 분리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그 적재난다고 해가지고 요금 올리려고 하죠. 영국을 보면 아시죠? 영국이 우리보다 빨리 대처가 정권을 잡고 나서 많은 공공 부분을 민영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개판됐죠, 개판. 요금 엄청나게 오르고 여러분들 뭐 이게 공공시설 이야기하면 항상 적자 타령을 하는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다른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서비스는 원래 적자가 기본입니다. 적자가 기본이라는 거죠. 아니 적자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흑자 나는 선까지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당장 올리면 여러분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흑자 나는 선까지 딱 수식하자마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요금 딱 부과하면 여러분들 안 쓸 수 있습니까? 쓸 수밖에 없죠. 기차요금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타령하는데 적자 안 나는 만큼 딱 섞어가지고 요금 부과하면 바로 흑자 납니다. 그런데 왜 공공하겠습니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운영해서 낮은 요금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기초적인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세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세금을 바로 뭡니까? 가진 자들, 좀 더 많은 부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보충하는 게 그게 국가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 났다고 타령하면은 그 민영이 운영하지. 민영이 운영하면은 바로 하루 만에 흑자 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것을 적자 타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공은 적자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걸 세금으로 바꾸는 거죠. 세금으로. 그 세금을 얼마나 바꿔주느냐.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폭을 줄이느냐 늘리느냐는 걸 그때 상황에 맞추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 반사회적 행동을 단속하겠다. 반사회적 행동. 나라마다 뭐 반사회적 행동이 약간의 뭐 규범적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500명의 신규 교사를 모집하겠다. 뭐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교사 모집을 거의 뭐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교사 뭡니까 정확하게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서도 지금 발령을 받지 못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대기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또한 뭡니까 시골에는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또 날린 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섯 번째 6,500명의 교사를 신규 모집하겠다는 부분 자세히 보면은 추가 설명을 좀 보면은 주요 과목에서 6,500명의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아이들이 평생 직장 및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종료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뭡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뭐냐면은 사립학교는 그야말로 뭡니까 사립학교의 특정 목적이나 자기네들의 교육의 이념에 따라서 추구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더욱더 많은 이렇게 지원금을 해주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예? 국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금은 운영비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학교 운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당장 사립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에 대한 뭡니까 운영은 이게 세금을 종료해야 된다. 이게 여섯 번째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을 종료하겠다는 거죠. 그 세금을 종료하고 그 세금으로 6,500명이 새로운 교사를 해서 공공 지원하겠다는 거죠. 공공학교 강화하겠다는 거죠. 정확한 게 뭡니까? 방법 아닙니까? 사립학교 해라는 거죠. 하는데 본인들의 그 사립학교 운영 지침에 맞게 본인들의 돈으로 운영해야죠. 맨날 주장하는 게, 자유로운 뭡니까? 운영을 주장하면서, 운영비는 국가한테 받아서 하겠다. 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웃긴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노동당의 첫 뭡니까? 본인의 큰 이슈, 대의 이슈 3개의 구체적인 스텝 6개 중에서 네 번째 뭡니까? 이게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민영 거대, 석유 뭡니까? 에너지사들에게 기름세를 부과해가지고 공공의 청정 에너지를 설립하겠다는 거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가지고, 없애가지고, 종료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6,500명의 그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거, 대단하죠. 저희 나라 뭡니까? 지금, 이게, 육아들, 학교 가기 전에 어린 애들을 학교에서 보육을 하느냐 아니냐 시끄럽죠. 그 비용 때문에도 시끄럽고 다 이런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세금들 종료해가지고 이렇게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상세히보다는 영국 이렇게 이번 총선의 결과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이 왜 졌는지, 그리고 노동당이 왜 승리를 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학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석보다는 간략하게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더욱더 제가 이번 영국의 총선 결과를 두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영국에 이번에 뽑힌 검찰총장의 대당수, 그리고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분의 공통점이 있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거.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 똑같다고 이렇게 좀 더 느끼십니까? 추구하는 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대책입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초부자 감세하고 대기업 감세하고 계속적으로 부자 감세를 하고 있죠. 예? 그 낙수 효과는 이미 없다고 밝혀진 지, 낙수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낡은 다 이미 판결은 난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부자들이고 초대기업 세금 감면하면은 그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에는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정부 세수 지원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세금이 아니라 월급을 못 줘가지고 돈을 빌려가 줄 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금을 부자들에게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영국 이번에 노동당 당수 대표 검찰총장 출신이 내걸은 정책 보십시오. 예? 사립학교에 세금 감면 종료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그 석유 막대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거대 에너지사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공공 청정 에너지 설립하겠다, 공공 소유로 다시 돌리겠다 하는 정책들 보십시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다시 재건하겠다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영국 총리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정말 국뽕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비교하고 유럽과 비교하고 특히 중국과 비교해가지고 국뽕 이야기하는 거 유튜브 많은데 뷰수 막 올리려고 과도하게 국뽕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저도 한편으로 보면은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저 문화 시민으로서 국민의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국뽕을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 검찰총장 출신이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노동당 대표가 되고, 그 노동당 대표의 출마 공약이 후퇴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대기업들, 국민의 삶을 핍박하게 만드는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다시 공공 소유의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정책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말 뭡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언제 올까? 그리고 정말 빨간색 노동자만 들어가면 빨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날이 정말 온다면 정말 국뽕에 취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예?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국 노동당, 그러니까 영국 총선의 2024년 조기 총선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면서 정말 그런 날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출신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마하고 정권을 잡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